그다음 이제 우리 국민들의 특히 또 한국인들의 그 집착이 있죠. 부동산. 물론 지금 부동산 매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 집착이 조금 완화되는 흐름인 건 같은데 또 언젠가 반등하지 않겠어 하는 마음으로 좀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옳든 그러든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 한국인의 집착 왜 버려야 되는 겁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착이 왜 생겼냐면 네. 부동산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네. 주식은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주식은 투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부동산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그 요만큼의 어떤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네. 저 사람 좀 문제가 있네. 그렇게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게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죠. 네. 그 돈이 주식에 들어가야 되죠, 오히려. 네. 그래야 국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고. 근데 일본 같은 케이스 대부분 그 제조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축적했지만 그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굉장히 새로운 기업이 안 나왔죠. 네. 네. 그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그러네. 그러거든요.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 여러 가지 거죠. 배경 중에 금융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막대한 돈을 버는 거를 네.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미국처럼. 예. 근데 그 돈이 부동산에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신규 인구는- 투자하지 않고. 그렇죠. 예. 고령화가 되고 하면서 예. 이제 부동산은 꺾이게 되니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네.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냥 한국도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융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이제 한국은 시간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10년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이건 개인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국가적으로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한테는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 지금부터 바꿔야 된다. 10년 후를 위해서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투자 이런 거를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이 부동산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저는 좀 인상적인 그 구절이 월세는 버리는 돈이다 라는 그 인식을 버려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좀 더 부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네. 그게 이제 그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내가 집을 샀을 때 네. 그 집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 빚을 지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은행에 이자를 내게 되죠. 근데 네네. 사람들은 그건 안 아깝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월세는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근데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이 없구나.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저는 굉장히 신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앞으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이밍을 얘기해요. 네. 언제쯤 반등할까. 네. 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비싸냐, 싸냐가 척도지. 네. 네. 근데 사람들은 이 시장을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건 굉장히 과학적이지가 않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한지, 이 집을 사는 게 유리한지, 네. 그러면 나는 월세가 유리하구나.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집을 무조건 사야 되는데 집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이지가 않죠. 과학적이지 않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월세가 훨씬 유리하다고 제가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댓글이 너무 막 그냥 댓글이 너무 그냥 저를 비난하는 거에 있어서 겁이 나요. 집을 사지 말아라. 너무 비싸다. 말이 안 된다. 네. 그 월세가 훨씬 유리하다. 네. 근데 그런 이제 이렇게 집착이죠. 집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큰일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집과 주식의 차이인데 주식은 오늘 10,000원어치 살 수 있잖아요. 펀드 같은 경우. 네. 또 내일도 10,000원어치 살 수 있어요. 집은 그렇게 못 사죠. 그러네요. 예. 덜컹 빚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훨씬 만약에 그 나라의 경제가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주식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높다 그러면 그 나라는 문제가 있는 나라죠. 기업은 돈을 벌려고 뭐 열심히 하는 네. 그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나라 경제는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있죠. 문제가 예. 있죠.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고 네. 부동산 그런 일은 오래 일어나지가 않죠.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럴 때가 있죠. 네.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 그럴 때. 네. 그게 이제 되게 이제 버블이라고 얘기하죠. 네. 버블은 낄 때가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하죠. 지금은 그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 쪽으로 좀 갔다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 투자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는 투자를 실제 실행해야 될지 방법론 한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그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펀드를 통해서 하는 거, 네. 아니면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그렇죠. 건데, 그 연금저축펀드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국가에서 만들었잖아요. 네네. 세금 혜택이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강제성이 있어요. 예. 55세까지 유지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때가 뭐 한정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한 사람당 1,800만 원 이상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네. 그것부터 채워라. 네. 근데 못 채우겠죠. 1,800만 작은 돈이 아니니까. 네. 100만 원이라도 채워라. 네. 일단 계좌 열어야 되겠죠. 그렇죠. 증권회사 가서 네.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서 연금저축펀드 계좌 열어라. 네. 그래서 오늘부터 10만 원씩, 5만 원씩 네. 돈 생길 때만 해라. 네. 그러면 거기까지 하루에 안 가요 다. 아. 두려워해요. 만약에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될까. 아, 예, 예. 근데 신기하죠. 그러면서 또 명품백을 사죠. 아, 근데 그러네. 그건 아깝지 않고 그건 재밌네. 내가 10만 원 샀는데 만약에 그게 혹시 8만 원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이제 지극히 과학적이 아니죠. 네, 네, 네. 그게 사람들을 이제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질문이 대부분 답이 난 돈이 없어요. 네. 그게 아니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네, 그렇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수입의 10%는 무조건 하겠다. 네. 20% 하겠다.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러네요. 또 다른 거 쓰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 네, 연금저축펀드 말씀 주셨고 직접 투자 관점에서는 혹시 주식 투자 이렇게 하라라는 그러니까 관점 저는 주시죠? 네.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주린이에요 이래요. 네, 네. 처음부터 자기를 너무 낮춰요. 주린이라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 버리라고. 주린이라는 생각부터. 주린이 왜 내가 주린이에요? 예. 지금부터 그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굉장히 낮아요. 네네. 아주 얇아요. 예. 근데 전문가는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네.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는 결국은 펀드 매니저도 그걸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품을 파는 거예요. 네, 네. 누가 더 부지런하냐지 그렇죠. 어떻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 사람 전문가니까 나보다 뭐 훨씬 더 좋을 거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예. 결국은 그 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지.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저는 아이하고 같이 하라 그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하고 같이 하세요. 그랬더니 또 대부분의 엄마들이 삼성전자 한 주씩 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를 같이 이 아이가 앞으로 큰 금융인이 될지도 모르는데. 네. 그러면 아이하고 같이 예. 야 우리가 한번 주식 골라보자. 네.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네. 중요하지 않죠. 네. 야 너는 이걸 왜 골랐니? 나는 이거 고르고 싶은데 네. 그 아이하고 그런 대화를 하면은 유태인이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저녁 먹으면서. 네. 저도 아이하고 얘기하거든요. 네. 야, 테슬라 요새 많이 내렸던데 너 샀니? 그러면 뭐 아이는 뭐 샀다 그럴 수도 있고. 네. 강요할 필요는 없죠. 예. 근데 그 아이의 그 사고가 그 어떤 시장 경제에 대한 거, 예. 그 다음에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딱 되기 시작하죠. 리즈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왜 샀는지, 왜 안 샀는지에 대한 그리고 리즈닝을 대화하는 떨어지면 거예요. 왜 떨어졌을까? 그냥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걸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까? 네. 앞으로 전기차는 어떻게 될까? 네. 테슬라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앞으로 전기차가 된다 그러면 마켓 시어를 얼마큼 가져가려고 할 걸까? 그리고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기업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다 요새는 그 유튜브로 네. 그 CEO들이 네. 발표를 하잖아요. 그거 꼭 봐야죠.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기업을 경영하는구나. 그렇게 지금 인터넷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 영어 공부도 이런 걸로 해야 돼요. 학원 갈 필요 없고 영어 공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 그걸 듣는 게 훨씬 영어 공부 잘 되죠. 저는 그렇게 뭐 SAT 시험 본다고 그래갖고서는 뭐 단어 뭐 하루에 뭐 몇백 개 외우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는 저는 그건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진짜 영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금융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 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당연하죠. 그렇죠? 기업 경영할 자격이 되는 거죠. 뭐 네. 펀드 매니저가 안 돼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금융 문맹을 벗어나는 아이들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 사기를 안 당해요. 그러네요. 예. 많은 사람들이 금융 사기 당해요. 금융 사기 당해요. 예. 네. 그게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잘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솔깃하거든요. 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면 네. 그런 속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삶이 밸런스가 돼 있죠. 네. 돈 걱정을 안 하니까. 네. 긴 말씀 속에서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저도 이제 생각을 참 고리타분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땅땅 이제 머리를 때려주시는 그런 말씀들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마무리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뭐 이미 말씀은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의 플랜은 어떠신지. 예. 저는 이제 훨씬 더 자유로운 입장이기 때문에 네. 계속 하려고 그래요. 전국을 다니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한테 네. 금융 산업의 중요성, 금융 교육,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네. 부자처럼 보이지 말아라. 네.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부자가 돼야 우리나라가 부강한 국가가 된다. 네. 이제 그런 걸 계속 하려고 하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디서 저를 요구할지 그건 모르죠. 그렇네요. 부자처럼 보이지 마라. 부자가 되라. 라는 말씀. 혹시 그 대표님을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여러 뭐 계층이나 집단이나 뭐 지자체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금융사에서 우리 회사 대표를 다시 해달라. 혹여나 그런 제안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제 그 나이도 있고 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세상 일은 모르지만은 네. 그 이제 확실해졌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예. 내가 이제 한국에 온 이유가 이거다 하는 생각이 잡히기 시작했고, 그래서 모든 게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만 극복하지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앞으로 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다. 나같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금융 강국을 만드는데 그렇죠. 금융 교육의 선봉자로서 앞으로 역할 해주시길 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 소감 책인싸라는 시리즈인데 어쨌든 출연 소감 한번 여쭙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이제 여기로 오면서 내 얘기는 가능한 한, 내 사적인 얘기는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네.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했는데 어떻게 뭐 하소연하고 그런 그거를 하려고 온 건 아니라는 거. 그럼요. 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하여튼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좀 후련하긴 해요.